안녕하세요. 저는 헬리녹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라영환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렸을 때 회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에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대신 꾸준히 해보자. 헬리녹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물건을 워낙 좋아했고요. 지금도 물건을 워낙 좋아합니다.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그게 관심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 관심사는 사실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중에 하나로는 왜 한국에서 만드는 지우개는 플라스틱 필통에 눌러붙고 독일 지우개는 안 눌러붙을까라는 의문을 어렸을 때 가졌었고요. 그리고 그거가 연결이 돼서 어떤 플라스틱 제품이든 아니면 금속으로 된 제품이든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전자제품 같은 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 봤었고, 가정에서도 제 아버지도 제조업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또 물건에 대한 관심은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 경력은 사실 별로 없지만 일단 저의 개인 관심사는 물건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캠핑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동아알루미늄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아웃도어 인더스트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전시를 가고 좋은 샘플이 나오면 가지고 오시고 해서 그 물건 자체는 노출이 많이 돼 있었고요. 캠핑을 특별히 엄청 좋아해서 캠핑을 많이 다닌다거나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캠핑 용품 자체는 노출이 많이 돼 있었고 또 많이 만져봤고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익숙한 물건이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헬리녹스가 캠핑 관련된 물건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캠핑은 저는 사실 별로 안 합니다. 뭐 물건은 물론 굉장히 잘 쓸 줄 아는데 캠핑은 잘 안 가고요. 그러면 어떻게 캠핑용품을 만들게 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보통 그렇게 답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히어로는 나가서 싸우지만 히어로가 쓰는 물건들 만드는 어떤 박사님 같은 사람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연구소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히어로들이 물건을 잘 쓸 수 있나, 뭐 어떤 물건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기능이 잘 되고 딱 그 순간에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물건을 만들고요. 그래서 저는 뒤에 있는 사람이고 아마 주인공은 소비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건을 만듭니다. 판매된 걸로만 보면 역시 의자로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헬리녹스 맨 처음에 만들 때 사실 저희 첫 제품은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엔 등산 스틱이었고 그 다음 물건은 우산이었고 그 다음 물건은 이제 의자고 그 뒤에 테이블, 침대, 텐트 이렇게 나왔는데 만드는 건 저희 자유지만 뭐가 제일 잘 팔릴지는 저희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가장 소비자들이 공감이 많이 되고 가장 유용한 게 의자라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건 만들게 된 거와 다 연결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헬리녹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던 것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만든 거였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아웃도어 브랜드, 헬리녹스라는 아웃도어 브랜드를 만들어냈는데 그 아웃도어 브랜드가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갈 수 있는 소비자층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어떤 다른 재주가 있는 어떤 다른 쪽에서 리스펙트 받는 그런 브랜드와 협업을 하면 또 다른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또 그런 게 어떤 좋은 기록들이 남다 보니까 또 다음 걸로 연결되고 다음 걸로 연결되고 해서 지금은 스트리트 패션 쪽도 또 심지어는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랑도 일을 했고 아티스트랑도 콜라보를 많이 하고 뭐 문화적인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콜라보레이션 맨 처음 했을 때 얘기인데요. 우리가 언젠가 콜라보레이션 열심히 하다 보면 몇 군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끼리 웃으면서 얘기했던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게 수프림이라는 브랜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라그먼트 디자인이라는 브랜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나이키라는 브랜드, 그 세 군데는 언젠가 연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연결들이 다 돼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브랜드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 브랜드와 잘 어울리는, 어떻게 하면 저희 제품이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담을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서 내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벽돌 한 장씩 쌓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콜라보레이션을 했을 때 저희 브랜드를 엄청 좋아하는 어떤 일본 패션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랑 콜라보레이션을 하자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흔하게 쓰이던 때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OEM이야? 자기 걸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네 로고와 자기네 디자인과 저희 로고와 저희 디자인을 합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것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콜라보레이션을 마케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미련하달까 우직하달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를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더 다가갈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였는데,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그 제의들이 왔을 때 결국은 마케팅이라는 게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거니까 저희가 하는 게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하던 게 굉장히 성공적인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였구나, 뭐 그렇게 생각은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꼭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게 된 게 여러 해 동안 이어졌는데, 그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트렌디해져서 저희만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곳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더 하게 됐고요. 그게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저희 콜라보레이션들은 단순히 제품을 같이 만드는 거에서 넘어서서 그 어떤 문화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함께 하거나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쪽으로 더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품 콜라보레이션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훨씬 더 기업 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 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공통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고, 또 저희는 물건 만드는 회사니까 어떤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 잘 쓰이게 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식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품 그 자체, 그리고 헬리녹스로 인한 소비자 경험 그 자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장 노력해서 하는 부분도 그쪽이고요. 어떻게 하면 멋진 로고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물건이 될까 고민해서 만들었고, 또 그게 소비자 손에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잘 쓰일 수 있을까 그쪽으로 고민을 해서, 저희는 사실 책 제목 그대로 작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로 저희가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되는 콜라보레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 난로회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하여 모인 굉장히 훌륭한 셰프님들이 모여서 진정성을 가지고 한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벤트를 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어떻게 하면 한식이 더 세계화 될 수 있을까 서로 생각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회의인데요. 몇 년 전에 저도 한번 운이 좋게 초대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던 난로회 이사장님이 그때는 또 난로회가 비영리 단체라고 법인도 설립되기 전이었고 그냥 정말 회였는데, 지금은 이사장님이 되신 난로회 이사장님이 헬리녹스와 무언가 같이 하면 좋겠다. 같이 하면 좋겠다는 게 결국은 무언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였는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고요. 난로회라는 게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립투골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조리도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양반들 쓰고 다니는 갓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의 불판인데, 가운데에는 이제 찌개 끓일 수 있고 주변으로는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그런 불판입니다. 근데 그거를 화로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찌개를 끓이고 또 고기를 구우면서 거기 옆에 모여서 시도 읊고 문화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던 이제 전통이 있던 회인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살려서 주제를 K푸드로
한정해서 하는 그런 건데 헬리녹스가 21세기에 난로를 만들면 되지 않겠나. 21세기의 난로회가 옛날의 난로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의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한 그런 모임을 하는 거라면 헬리녹스는 21세기에 맞는 난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아웃도어 회사고 또 캠핑을 하는 회사고 항상 캠핑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외부에서 요리를 하고 바베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난로회와 함께 개발을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유명한 셰프님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진정한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맛있게 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삼겹살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그 제품 개발을 했고 올해 출시 예정으로 두고 있는데 그런 콜라보레이션도 결국은 굉장히 진정성을 갖고 있는 셰프들의 모임, 진정성을 가진 아웃도어 브랜드 그 둘이 모여서 만든 제품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저희 매장입니다. 저희 처음 매장은 2014년부터 준비해서 2015년에 열었는데요. 한남동에 있는 HCC 서울 매장입니다. 저희가 매장을 열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매장을 열고 싶은 걸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헬리녹스는 물론 물건 파는 브랜드니까 매장을 열고 싶은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물건이 뭐 엄청 많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 물건만 가지고 매장을 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했고 보통 브랜드가 매장 하나를 멋있게 연다 그러면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타이틀을 붙일 그런 정도의 물건은 있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샵을 열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그런 물건으로 채워놓는 거는 관심이 없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매장 이름을 HCC라고 지었습니다. HCC가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저희가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요, 소비자들과 물건을 만드는 저희와 콜라보레이션이나 협업을 하는 다른 브랜드 아니면 또 다른 단체, 다른 아티스트 다 함께 모여서 이벤트도 하고 모임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물건이 판매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장소 자체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곳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진 않지만 거기서 우리의 브랜딩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우리의 협업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모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가 되길 원해서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매장 만들 때 어디다가 매장을 만드는 게 좋을까? 우리는 한국 회사니까 서울에 있는 회사니까 당연히 서울에 만들어야죠. 서울에 일단 만들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매장 하나가 아주 잘 만들어져서 헬리녹스의 메인 시장인 미국에 하나, 유럽에 하나, 일본에 하나 열자. 그렇게 목표를 잡고 2015년에 서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게 다행히 잘 연결이 돼서 2년 전에는 도쿄 매장도 오픈했고요. 이어서 파리 매장도 오픈했고 한국에는 사실 서울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산이나 경남 지방 쪽 분들이 서운해 하시는 것도 있고
부산에 어디 좋은 곳이 있나 찾다가 부산에도 매장이 하나 생겼고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주도에까지 한국에는 이제 세 군데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서울, 부산, 도쿄, 파리, 제주 5군데 모두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픈을 했고요. 그 이름에 걸맞게 각 장소들에서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때는 저희 브랜드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다른 브랜드들이 와서 팝업도 하고 그런 장소로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헬리녹스가 소비자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시작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들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티셔츠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그 티셔츠에 우리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다가 이게 캐릭터라는 게 물론 누구라도 그림을 그리면 이게 캐릭터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캐릭터가 만들어질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했고, 저희가 기회가 잘 닿아서 함께 일하게 된 에리고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에리고 감독은 픽사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고 한국계로는 굉장히 드물게 아카데미 후보까지 오른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그래서 정말 애니메이션과 그 캐릭터와 그 스토리에 대해서는 깊은 철학이 있는 애니메이션 감독이고, 또 저희가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 그런 의미에 굉장히 공감을 해줘서, 캐릭터는 단순히 예쁜 그림, 예쁜 동물 모양 그게 아니다. 그 캐릭터는 어떤 사명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온 거고, 그러면 헬리녹스의 캐릭터는 어떤 모양이어야 하고 어떤 사명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헬리녹스 브랜드와 잘 어울리고 그 캐릭터의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함께 하면서 나름 굉장히 진지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가 이름은 일단 사슴둘이고요. 헬리와 녹스라는 사슴둘이 있고, 저희 브랜드가 헬리오스라는 태양신과 녹스라는 밤의 여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밤의 합성어이기도 하고 밤과 낮이고 또 음과 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반대되는 개념의 균형을 의미하는 로고이기 때문에 헬리녹스의 캐릭터도 헬리랑 녹스라는 이름으로 사슴 캐릭터로 만들었고, 헬리는 파란 사슴이고 녹스는 검정 사슴입니다. 그 둘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균형이 잘 맞지만 또 서로는 굉장히 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서 마치 그 태양신과 밤의 여신 같이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두 캐릭터를 만들어냈고요. 저희가 한국 브랜드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 느낌을 내는데 또 너무 태극기를 넣지는 않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헬리랑 녹스의 친구를 하나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누굴 할까 하다가 실제로 저희 매장에 보면, 서울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 옥상에 보면 사슴 동상이 있는데 그 사슴에 가끔씩 까치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까치가 바로 한국의 새 아닌가? 우리한테 가장 친근하고 항상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우리 친구 같은 새니까 까치가 정말 딱 헬리와 녹스의 친구로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까치를 헬리와 녹스의 친구로 정했고요. 그런데 까치라는 캐릭터는 이름이 좀 애매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름을 새로 지어야 되나? 하다가 영어로도 좀 말이 되고 까치라는 한국말하고도 좀 비슷한, 그러면서도 좀 귀여운 이름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캐치입니다. 영어로는 긍정적인 이름, 귀여운 이름, 그런 어감을 가진 단어고 약간 별명 같기도 하고 까치하고 소리도 비슷해서 그 이름으로는 딱 맞지 않나. 그래서 헬리녹스의 캐릭터는 헬리와 녹스와 캐치입니다. 이것도 결국 저희가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나 해서 캐릭터의 어떤 귀여움, 그런 걸 빌려서 다가갈 수 있게 한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캐리마켓이라는 곳과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캐리마켓이 가로수길에 매장 오픈할 때 1층에 헬리와 녹스 캐치 팝업도 같이 하고, 그때 또 많은 분들의 사랑도 받고 해서 와, 우리가 캐릭터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 그 자체를 저희의 진정성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제품을 고를 때 모든 사람들이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의자니까 일단 모든 사람들이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이 있을 것이고 제품이니까 어떤 컬러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그 미관상 봤을 때 또 어떤 느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저희는 가장 노력하는 게 뭐 하나 결정적으로 나쁜 거는 없어야 된다. 최소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최소한 웬만큼 까다로운 사람이 앉아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이거 뭐 요게 하나가 불편한데 그런 거는 없게 만들자. 그래서 저희도 뭐 회사에 직원들이 여럿 있고 저희 팀이 여럿 있으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써보고 저런 환경에서도 써보고 뭐 거슬리는 거 없나? 뭐 요게 거슬리나 저게 거슬리나? 최대한 좀 해결할 방법은 없나?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하는 제품 그것보다도 최소한 누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잘못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닌데 이런 거는 절대 없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제조업체인데 제조업체이면서 브랜드도 하는데 브랜드를 한다는 건 사실은 디자인이기도 하고 마케팅이기도 하고 또 저희는 도매와 소매도 합니다. 해외 수출도 많이 하니까 무역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업에 다 걸쳐 있는데 뭐 저희 같은 작은 회사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결국은 저희 활동 자체가 전부 다 마케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품 만들 때 기획할 때 또 개발할 때 그 제품을 생산하고 그게 도매 소매로 팔려 나갈 때 콜라보레이션 할 때 그 모든 활동이 결국은 마케팅인 거고 물건이 어떤 불편한 점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마케팅도 저희가 기획해서 제품이 소비자 손에 갈 때까지 그 어떤 것도 뭔가 결정적으로 잘못된 건 없도록 하는 거? 그게 결국은 마케팅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소비자들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다 보이고요. 저희가 놓친 것도 발견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큼 노력하지 않아서는 소비자한테 걸리지 않는 그런 물건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저희는 뭐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고 매장도 운영하고 AS도 해야 되고 협업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뭔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그런 거를 피하는 거는 상당히 마케팅이 개입해야 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는 모든 활동이 마케팅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마케팅 부서가 굉장히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제는 한 명이 좀 허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마케팅 부서가 최근에 만들어졌고 그 전에는 저희 회사 사람들은 다 아는 저희 내부에서는 B팀 미팅이라고 부르는 제가 마케팅 미팅이라고도 안 하고 좀 애매하게 A팀도 아니고 B팀 미팅이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에 진행을 하는데 거의 오후 내내 진행을 할 때도 있고 빨리 끝나도 2시간 정도는 걸려서 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안에서 지금 여기 있는 기획, 개발, 제품, 협업 모든 얘기를 다 같이 모여서 합니다. 한 10명 정도는 들어와 있는 회의인데 거기서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획부터 끝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회의를 하고요. 그게 저희 나름의 마케팅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뭐 일이 또 더 많아지고 해서 마케팅 팀도 있어야 그 회의도 좀 리드하고 더 부가가치 있는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마케팅 팀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마케팅 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주간 회의가 있었지 따로 팀은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회사를 잘 이끌고 계시는 회장님을 한 분 뵙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서로 얘기하다가 저의 MBTI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인팁인데요. 그랬더니 본인도 인팁이라고 하시면서 막 악수를 하셨습니다. 뭐 MBTI가 엄청 과학적인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MBTI를 가진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공감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을 팀에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 세 가지 중요한 거 꼽자면 브랜딩 그 자체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보고 정말 최대한 다 보고 컨펌을 합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고 주관의 영역이나 판단의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하나가 일관성 있게 결정을 해줘야 그 일관성 있는 브랜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팀이 저와 일치돼서 잘 일을 하려면 기업 문화도 제가 나서서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 관련해서도 사실 제가 어느 만큼 기업 문화를 이끌어야 되나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왔었는데, 그래도 뭐 성격이 그러니 기업 문화는 굉장히 제가 이끌어서 왔었는데, 최근에 그 회장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 회장님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도 직접 기업 문화 이끄신다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는 제가 이끌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결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HR도 제가 상당히 나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팀을 새로 리크루팅 하는지, 또 들어온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하고 있는지, 동기부여가 되는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 이런 것들은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해야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일치된 그런 기업 문화가 될 수 있고, 그런 팀이 있어야 일관성 있는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브랜딩, 기업 문화, HR은 제가 굉장히 열심히 세세한 것까지 다 리딩을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결정적인 실수나 결정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엄청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엄청 큰 위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위기는 늘상 있습니다. 작은 위기는 늘상 있고, 그러면 늘상 이건 어떻게 고치나 그렇게 고민해서 가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로 10년째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네이버후드라는 일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약간은 스트릿 브랜드 느낌이 나는 그런 멋있는 브랜드입니다. 거기 사장님도 멋있고 디자이너도 멋있고 뭐 다 멋있는 브랜드인데,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5년, 6년째쯤 했을 때 얘기인데, 그때 코로나 중이었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일본이 멀지 않으니까 저도 가고 저희 담당도 가고 같이 가서 많이 소통하면서 세세한 것들을 다 정해서 내놓고 하는데, 그때는 코로나였으니까 일단 이동은 안 됐고, 네이버우드 회사에 항상 담당하던 분이 또 무언가로 일을 좀 넘겨놓고, 그래서 새로운 담당자가 왔고, 막상 물건 개발이라는 거는 1년은 걸립니다.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1년은 걸리는데, 저희는 한 1년 전에 그 해의 컨셉은 뭔가 해서 물건 다 만들고 생산도 다 해서 이제 4월 언제 출시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 다 해놓고, 그 출시 날 딱 맞춰서 네이버후드 웹사이트에 출시됐다고 딱 올라왔는데, 그 해에는 멋있는 회색 텐트 만든다 그래가지고 회색으로 잘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상품 설명에 그 홈페이지에 색상을 IJN 그레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IJN 그레이가 뭔가 했더니 보통 프라모델 같은 데 많이 쓰는 용어랍니다. 근데 그게 풀어놓고 나면은 임페리얼 제페니즈 네이비 그레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 제국 해군 그레이 색상이니까 그건 저희가 할 수 없는 색상이지 않습니까? 한국 브랜드로서 일본 제국 해군 그레이 색깔을 내놓을 수는 없으니 문제가 좀 된다. 이렇게 미리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 해에는 코로나도 겹치고 담당자가 바뀌고 뭐 그런 일들 때문에 그게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올라가 버렸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커뮤니티 같은 데서 헬리녹스가 한국 브랜드인데 일본 제국 해군 색깔 사용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거는 일단 뭐 저희 팀 모두 다 깜짝 놀랐고, 제 기억에 오후 5시, 6시 정도에 아마 그게 올라왔다는데, 제가 저희 팀 전화를 받은 게 밤 8, 9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여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처음부터 믿어온 길, 진정성 있게 하는 거다.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우드 대표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말로 이마저마해서 우리가 한국, 일본과 과거는 있지만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이제 새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새로 친분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네이버우드와 굉장히 친하게 친구처럼 콜라보레이션을 해왔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 제국 해군 이런 단어는 도저히 쓸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무례한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판매도 할 수 없고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거는 우리는 출시는 포기하고 전량 폐기하겠다. 아예 폐기해버리겠다라고 썼고 이해해달라.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에 이제 이미 그들에게 판매한 거는 그들이 결정해야 하는 거니까 일본에서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정중하게 썼고 저희 일본 팀이 일본말로도 해서 한국말, 일본말 두 개로 해가지고 저희 블로그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들한테는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편지를 드릴 거고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좀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일이라 인터넷에 올릴 예정이니까 미리 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고요. 한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네이버우드 대표님이 또 똑같이 일본말과 한국말로 답신을 주셨습니다. 자기들도 몰랐고 물론 실수였고 당연히 이해하고 또 고맙게도 네이버우드도 올해는 판매를 포기하고 전량 폐기하겠다. 그런 결정을 해주셨고 사과한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써서 그렇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3, 4일 정도 걸렸는데 3, 4일 동안 수명이 몇 년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맨 처음에 IJN 그레이라고 네이버우드 홈페이지에 올라왔을 때 뭔가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막 뭔가 얘기들이 만들어지는데 화산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기세로 막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있었고 저희가 그래도 진정성 있는 설명과 또 조치를 해서 올리니까 조금 잦아들었다가 그래도 일본에선 다 팔 거 아니냐 한국에서 폐기한다 그러고 일본에서 보내서 거기서 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또 일본에서도 폐기한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실제로 다 폐기를 했고 저희가 혹시 누가 안 믿을까 봐 폐기하는 걸 막 영상으로 다 찍어놨어요. 이게 공개는 안 했지만 그 폐기하는 모습도 다 영상으로 찍어서 심지어는 폐기한 그 다 갈아놓은 텐트를 몇 년은 보관하다가 폐기했습니다. 누가 보여달라고 할까봐. 그렇게 해서 다 폐기하고 나니까 커뮤니티가 조용한 거예요. 이게 뭐 잘했다 이런 얘기는 또 별로 없고요.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진정성 있게 설명을 잘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1, 2주 정도 지나니까 누가 저한테 들어보라고 어떤 링크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때 어떤 방송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아침 라디오에서 제가 보낸 편지 또 저쪽에서 회신한 편지는 아니었나? 제가 보낸 편지를 라디오에서 다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사례로 아마 공유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정말 전혀 의도치 않은 실수였고 근데 전혀 의도치 않은 실수여도 그걸로 인해서 위기는 찾아올 수 있거든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브랜드로선 큰 위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하다가 매출은 상당히 손해를 봤었죠. 근데 그때는 뭐 매출 생각하는 거는 저희 팀 누구도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손해보든 우리가 브랜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모두가 의견을 일치했고 그렇게 빨리 조치해서 잘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얼만큼 얘기를 드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진정성이란 얘기는 여러 의미인데 정말 노력하는 거,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들지만 작은 부자는 노력이 낳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브랜드는 노력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지만 정말 좋은 브랜드는 열심히 하면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또 오래오래 가다 보면 좋은 기회들이 계속 생기고 또 그게 연결되고 조금씩 더 커지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온 걸 보면 뭔가 작은 게 저한테 왔을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제품을 잘 만든다는 게 뭘까? 제 아버지랑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소비자들이 10만 원을 냈으면 나는 이거 10만 원 냈는데 15만 원어치 받아간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무언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10만 원 받고 10만 원짜리 주면 그냥 그건 교환이죠. 저희는 10만 원 받고 10만 원보다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단지 물건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무언가 기회가 왔을 때 소비자 한 명이 왔을 때 아니면 협업 제안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래 받은 것보다 더 돌려줄 수 있나? 그렇게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그 열심히 한 거 하나가 또 다음 걸로 연결이 됐고 또 그 다음 걸로 연결이 됐고 그래서 요즘에는 와 헬리녹스 콜라보레이션 정말 많이 하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연결이 많이 돼서 왔는데 그게 결국은 무언가 하나 처음에는 뭐 해야 되지? 그렇게 막막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수프림이나 프라그먼트 디자인이나 나이키 같은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 꿈도 못 꿀 그런 브랜드들이랑 언젠가 콜라보레이션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뭐 저희가 꼭 거기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앞에 와서 저희를 지금 좋아해주는 그 브랜드랑 정말 정성스럽게 콜라보레이션을 했고 만들어서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다른 데 눈에 띄고 또 연결이 되고 해서 간 것 같습니다. 본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이 되지만 엄청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다른 데 계속 눈에 띄고 연결이 되고 또 그러면 다음 거 오면 또 열심히 하고 그게 또 연결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하고 싶은 말 있다면 지금 나한테 온 기회가 그게 굉장히 하나하나가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무슨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그리고 그 최선들이 쌓이는 게 그게 저희의 작은 어떤 잘 된 경험입니다.